네, 안녕하십니까. 집단 상담에 대해서 이번에는 5번째 시간이죠. 여지껏 집단 저번 시간에 역동에 대해서도 알아봤지만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집단의 지도성하고요. 또 집단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에 대해서 들으실 거예요. 그 지도성의 이론적 접근을 보면요. 이제 집단 상담가가 어떤 지도성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는 그 이론별로 나누는 건데요. 보시면 지도성 이론적 접근에는 지도성이란 조직 또는 집단의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단의 구성원들이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요. 집단의 상호작용을 돕는 지도자의 영향력 있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도자는 어떤 목표가 있죠. 그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잘 뒷받침해주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지도자의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집단 상담에서도 집단 상담의 리더자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도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 각자의 이론마다 좀 다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특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에게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고유한 어떤 자질이나 특성이 원래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특성 이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입장의 이론을 특성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이제 관리 능력이나 성취 욕구, 지능, 또 결단력, 자신감 등이 있습니다. 자, 살펴보시면 관리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어떤 것을 조직화하고 충원하는 것, 또 지휘하고 통제하는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 이런 것이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관리 능력이라고 여기서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또한 특성이라서 중요하게 여기는 능력은 성취 욕구라는 거죠. 여기서는 맡은 직무에 대해서 책임감과 또 경영자로서 어때요? 그 가져야 할 성공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있어야 끌고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취 욕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요. 또한 지능에 있어서도 판단력이나 추리력, 사고력, 창조력, 언어력 이런 것들이 뛰어나야 지도자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또한 또 결단력도 중요하다고 여기서는 여기고 있죠.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결단력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지 이런 부분이 그 지도자에게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자신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지만 끌고 나갈 수 있고 남에게도 어때요? 자신감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성 이론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은 이런 관리 능력, 성취 욕구, 지능, 결단력, 자신감 등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또한 집단의 지도성에서 또 행동이론을 보시면 행동이론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지도자는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라는 관점에 지도자를 이렇게 살펴보는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적합한 지도자의 행동 유형을 규명하고자 하였어요. 도대체 지도자라는 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적합할까? 그래서 집단원의 자존감을 높여주며요. 그들과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또 집단원들이 입장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요. 또한 가업 수행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때? 여기서는 집단원들이 자존감을 높여줘서 그들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서 집단원들이 좋은 의사결정을 자기들에게 맞는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어서 그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어때요? 지도자가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게 행동 이론에서 본 지도자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황 이론이 있어요. 상황 이론은 재밌는데 여러분들이 상황 이론은 지도자의 행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굉장히 이론마다 다르죠. 그래서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다른 지도성이 요청될 수 있다라고 본 게 이 상황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지위 이론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생각은 가끔 하셨을 거예요. 지도성이란 사람에게보다는 오히려 그가 차지하는 지위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뭘 시켜놓으니까 그 값을 하네, 시켜놓으니까 하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위 이론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특정한 자리를 차지하기만 하면 주기만 한다면 자동적으로 지도자가 된다고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각자 개인마다 틀리겠지만 그래서 이 이론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기능이론에서는 집단에 정해진 지도자는 그가 직접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고요. 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단원들이 어때요? 적재적소의 필요에 따라 지도성을 원활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 도움 없이는 못해요. 집단원들이 도와주지 못하면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선 기능이론 각자의 기능, 맡은 바 기능을 어때요? 제대로 할 때 서로 간에 잘 이루어져서 맞물려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개인을 모두 기능해보고 중요한 요소로 본 것들이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단 상담자의 역할을 보시면은 그 집단 활동의 시작을 이제는 돕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때 도움이 될까요? 물론 긍정적으로 그 집단원들이 자기 것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어떻게 신뢰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집단 활동의 시작을 도와줘야 되고요. 자기의 모범적인 그 행동이 집단을 잘 이끌어나가는 초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의 방향을 제시하고요. 어떤 식으로 집단이 나갈 건지 얘기를 해주고요. 집단 기준의 발달을 도와요. 어떤 것이 서로 지켜주는 것이 도움이 될지 그 기준을 하나하나 모아야 되겠죠. 이러이렇게 지켜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처음에 해도 좋겠지만 어떤 것이 지켜주면 좋을까요? 각자의 그 집단 특성에 맞춰서 또 기준을 만들어 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집단의 분위기 조성을 돕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겠죠. 또 행동의 모범을 보여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델 역할을 한다는 거에서 행동의 모범을 보이고요.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촉진해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집단 상담이라는 거는 그 상호 역동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집단 간에 그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든지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촉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단원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집단 상담을 왔을 때는 상담 전문가, 즉 지도자를 믿고 내 얘기를, 내 비밀스러운 얘기를 얘기하러 왔는데 어때요? 그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면 큰일이죠. 그래서 집단원을 보호하는 게 가장 큰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상담자들은 그 온 내담자들을 보호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던 어떤 상황이 되든 우리는 제일 먼저 지켜야 되는 게 비밀 유지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들을 비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늘 어때요? 그 사람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상담이 진행되셔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집단 활동의 종결을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서부터 끝까지 집단 지도자, 상담자의 역할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시작도 돕지만 종결도 도와야 되죠. 결국 누가 도움 역할을 해요? 집단 상담자가 이끌어가겠지만 혼자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주면서 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집단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을 보실게요. 우리가 집단 상담자가 지녀야 할 인간관은 이제 존엄성과 가치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자가 되실 때 우리가 교육자가 되기도 하고 상담자가 되기도 하지만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될까라고 생각하실 때 내가 굉장히 중요한 그 영향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상담자는. 내가 도구인데 이 도구가 올바르지 않으면 남한테 잘못 쓸 수가 있겠죠. 저희가 흔히 상담자는 어떻게 보면 메스 안 든 의사나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청소년을 다루실 때는 내 역할의 중요성을 정말 인지하시고 다가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과연 어떤 철학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내담자들을 케어하고 다루는 건 굉장히 달라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내가 과연 어떤 철학을 갖고 상담자 역할을 하게 될지 늘 나를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만약에 상처받았다면 내 상처를 먼저 치료하셔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다른 일로 화가 나 있다면 내 화부터 먼저 다루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내 것이 정화되고 인간적인 철학관을 어떻게 갖고 있냐 검토가 되신 후에 내가 제대로 청소년이나 상담 받으러 오는 내담자들을 만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 자질을 보시면요. 우리가 존엄성과 가치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이거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상담자가 제가 아니더라도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저 사람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또 얼마나 그 존중받을 만한 사람인지 늘 우리가 염두에서 잊어버리는 경우,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간혹 그 아이가 잘하는 거에서만 칭찬을 주잖아요. 아, 오늘 잘했어, 너 이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칭찬의 노예로 만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내 마음에 잘 들어야지만 좋다고 평가를 하죠. 근데 사실은 인간 그 자체는 있는 그대로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 얘기를 그 아이에게 해주면 굉장히 아이들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할 때 느낀 거지만 당신은 있는 그대로 어때요?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사랑받을 만하고 그런 가치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말 한마디에 굉장한 감동을 받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알면서도 잊고 살아요. 내 가치를 뭘로 평가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능력, 또 내가 갖고 있는 돈, 이런 것들로 어느 시대에서부터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내 외모.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평가로 나를 평가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으면 나는 굉장히 무의미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굉장히 어떤 부분 공부를 못하면 자기가 굉장히 존재 가치가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애들이 모여서 다 학업에만 전념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청소년을 다루실 때는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게, 또 다른 내담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단 유일하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인간이란 천부적으로 존엄성과 가치성을 지닌 신성한 존재라는 걸 이 마음 깊숙이 갖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느 순간 사실은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가슴 깊이 묻어두고 계시진 않아요. 어느 순간 판단하게 되죠. 우리가 쟤는 저래서 저래, 얘는 이래서 이래, 어느 순간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안 할 수 있을 때만 진정한 상담자가 되실 수가 있어요. 간혹 저도 힘들어요. 저희 아이를 평가하는 저를 뜨문뜨문 보거든요. 그러니까 뜨끔뜨끔하지만 그러지 않게 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는 나에게 어때요? 좀 더 내가 갖고 있는 기대치가 크면 클수록 내가 이게 존엄성을 더 다운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꾸 그 아이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평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지 않을 경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덕적 선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경험을 하기 전에 인간은 제한적이긴 하나 선한 도덕성을 가졌다고 본다라는 게 이 지녀야 될 인간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쟤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뭐 그렇잖아요. 따먹은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쁜 마음을 원래 갖고 있다 생각하면 스타트 라인이 틀려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한 도덕성을 가졌다고 보는데 있습니다. 또한 발달의 가능성에 우리가 인간은 늘 어때요? 건강한 상태에서 인간 존재는 스스로를 지도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그 점만 이렇게 주어진다면, 조건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어떻게 해요? 자기를 그 통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고 발달시킬 수 있는 각 개인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자유와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유가 있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선택을 한 거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중요하게 여길 게 자유가 주어지면 어때요? 책임도 주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처음서부터 이거 해 저거 해 저거 하지 말고요. 청소년에게 그래 너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네가 한 행동에 따라서 이렇게 책임이 부여가 돼. 그러면 네가 한 행동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결과에 대해서 이 책임을 네가 질 수 있겠니? 라고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결과치를 그 학생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믿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와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건 우리가 늘 내담자를 그가 능력이 있고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걸 믿어주는 것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믿어주고 또 학생들을 믿어주고 이런 것들은 교육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에요. 우리가 인간이나 환경에 대하여 수동적인 수용자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능동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환경과 역동적 상호작용하는 우리는 변화는 유기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이 사람은 변화무쌍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늘 똑같을 수는 없어요. 조금씩 변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충분히 그 사람을 성장시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또 여섯 번째로 우리가 고유한 개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개인이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이제 다른 모든 인간들과 구별되는 고유하고 독특한 개성을 지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게 다 틀리죠. 우리 안에 그래서 갖고 있는 유전인자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유한 개성들을 갖고 있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개성들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다루실 때건 내담자를 다루실 때건 그 개별적인 그 사람의 개인 그 경험들을 존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인적 존재예요. 또 우리가 그래서 인간은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여러 측면을 성격의 차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 군데만 봐가지고 이 사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전인적인 존재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녀야 될 인간관이 어떤 거라고 그랬죠? 한 번 더 검토하면 존엄성과 가치성, 또 도덕적 신성을 믿고요. 또 발달의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요. 또 자유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요.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있다고 믿고요. 또 고유한 개성이 있다고 믿고요. 또 전인적 존재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집단 상담자가 지녀야 될 인간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 자질이 있어요. 우리가 그 집단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 중에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효과적인 집단 상담자의 인간적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효과적인 상담자의 인간적 특성이라는 것은 집단에 대한 그 선의와 또 관심이 꾸준히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기와 끈기가 있어서 어때요? 꾸준히 이 사람들을 끌고 밀고 땡기고 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힘들어서 지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용기를 갖고 집단에 대해서 선의를 갖고 관심을 갖고 끌고 나가고 또 내가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자신감이 없으시면 어때요? 안 되겠죠. 자신감도 있고요. 또 융통성과 포용력도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편협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여러 사람이 그 많은 개성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할 수가 없겠죠. 또한 진실성과 개방성이 있으셔야 돼요. 속으로 다른 생각하면서 긴 척 하시면 안 되겠죠. 금수알아채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성이 있고 개방적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정도 수용할 수 있어 라고 해야 포용적이라는 능력이 있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각력과 수용력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굉장히 피곤한지 쟤를 싫어하는지 또 이해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지 뭐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상태 자각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모르는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셔야 됩니다. 또한 지각력과 민감성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저 사람들의 각 개개인의 특성을 잘 보고서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려면 어때요? 잘 보고 캐치할 수 있는 민감력이 필요하세요. 민감하지 않고 그냥 둔하게 멍청해 있다 보면은 놓쳐버리는 것들이 많겠죠.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가 또 창조성하고 독창성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집단 상담자로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과제를 줄 때라든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다른 아이디어를 좀 내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창조적이거나 독창적이면 훨씬 더 새롭게 뭔가를 끌어낼 수 있는 자원이 되실 수가 있겠죠. 또한 유머감이 있으셔야 돼요. 굉장히 지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심각한 것들도 훨씬 더 가볍게 다루어지게 되면 자기 문제를 내담자들도 어때요? 훨씬 더 가볍게 보고 자기 거화시킬 수 있는 유머 감각을 키우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문제를 무겁게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문제도 그럴 때 조금의 유머 감각이 있으시면 그걸 가볍게 터치해 주시면 그 내담자도 그걸 가볍게 가지실 수가 있겠죠. 또한 지혜도 있으셔야 돼요. 이 지혜는 늘 따라다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이 내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 상담 시 이제 필수적인 인간적 자질이에요. 우리가 집단 상담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 인간적 자질은 가능성을 믿는 확신감이에요. 이게 과연 확실한 건가? 이런 확신감이 없이는 시도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능성에 대한 확신감을 갖고 계실 때만 뭐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또한 사랑의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집단 상담할 때 그 내담자 하나하나 또 교육자가 됐을 때 학생들 하나하나 사랑하는 느낌, 아끼는 느낌이 있을 때만 그들하고 제대로 소통하실 수가 있겠죠.
또 나아가서 허용적인 태도가 중요하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게 융통적이나 이제 개방성하고도 같이 맞물리겠지만 가치관에 있어서 훨씬 더 허용적인 가치관 태도를 갖고 계시면 어때요? 아이들에게 훨씬 나한테 다가오기도 쉽고 내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줄 때도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겠죠. 그 다음에 직관적 반응이 있으셔야 돼요. 이제 이거구나 하고 느끼는 이런 반응들요. 틀릴지 뭐 맞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반응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런 거니 하고 내가 직관적으로 느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 그 친구가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요, 잘못 보신 거예요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느낀 걸 속에 담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느낀 것을 그대로 또 나눌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자기 반응을 얘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화적 행동이에요. 우리가 조화롭지 않게 행동하는 경우가 이제 생길 때가 있는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딸리 한다든지, 즉, 우리가 개방적이라고 수용적으로 하세요 해놓고는 집단 상담자가 어때요? 그 모범이 안 될 가능성도 있겠죠. 왜 이건 이렇습니까? 라고 한다든지, 그런 가치관은 안 됩니다. 라고 한다든지, 개방적이라고 해놓고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핵심적 자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집단 상담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서 어떤 이론에 따라서 달리 상담자가 다가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차이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어떤 마인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그 이론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다르시겠지만 그 이론들을 갖고 내가 어떻게 상담을 할지, 즉 집단 상담을 이끌지가 지도자의 역량을 굉장히 좌우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여러분들이 집단 상담자로서 어떤 인간적 자질을 가질지, 그래서 바람직한 인간관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것들을 쭉 살펴봤어요. 가장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하는 거는 시험 문제 혹시 나올 때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인간관을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나오실 수가 있겠죠. 근데 좋은 것들 정말 제일 중요한 게 공감하는 능력, 수용하는 능력, 또 포용하는 능력, 그쵸? 또 대신 우왕좌왕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안 되겠죠. 가치관이 자기 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있지만 되도록이면 남을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한 것이지 내 가치관을 내 남자에 맞춰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오해들 하세요. 내가 불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상담을 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좋지 않은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게 괴로우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힘들었을 것 같다. 내 가치관에도 나도 맞지도 않지만 그 사람이 힘들었을 상황, 그 초점, 인간적인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과 상담을 진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괴롭지 않고 괜찮았으면 상담이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집단 상담에서 끄집어내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내놨을 때 그 괴로운 심정, 그 사람만의 용기 이런 것들을 잘 다루셔서 집단 상담에 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가치관이 틀리다고 해서 절대 아니야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 영향을 준 여러 가지 요소들도 다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정말 사랑을 갖고 또 믿음으로써 또 저 사람이 어때요? 자기 인생을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유기체라는 걸 믿고 그 상담에 임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들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